자, 파일 관리 명령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n이라는 명령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ln은 링크 파일을 만드는 명령입니다. 유닉스 시스템에는 링크 파일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ln 명령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유닉스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링크 파일이 어떤 개념인지 먼저 이 부분을 선행을 한 다음에 ln 명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에는 두 가지 종류의 링크 파일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드 링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심볼릭 링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링크 파일은 기존 파일에 대한 또 하나의 접근 포인트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드 링크는 직접 포인터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심볼릭 링크는 간접 포인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서 2.1.2에 소개된 아이노드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요. 디렉토리라는 것은 파일명과 아이노드 번호를 쌍으로 하는 데이터를 파일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커널은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 아이노드 번호를 인덱스로 사용을 합니다. 임의의 파일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당 파일에 배정된 아이노드 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지만 사용자는 이 아이노드 번호를 외우기보다는 파일명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친숙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한 파일명은 아이노드 번호로 대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즉, 파일명을 기반으로 다시 아이노드 번호를 해당되는 파일에 대한 아이노드 번호를 찾는 과정이 내부적으로 선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해해야 이 링크 파일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링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림과 함께 더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리를 해보면 유닉스 시스템은 링크라는 기능을 지원한다 그랬고요. 종류로는 하드 링크와 심볼릭 링크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링크는 또 하나의 파일에 대한 접근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하드 링크와 심볼릭 링크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기 전에 링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 A라는 파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가정을 해보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명령어 ca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cat하고 A라는 파일명을 주면 A가 가지고 있는 파일의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자, A가 가지고 있는 파일의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될 텐데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A라는 파일을 원본으로 해서 링크 파일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B라는 이름의 B라는 파일명의 링크 파일을 만들었다. A라는 파일을 원본으로 해서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cat이라는 명령으로 A라는 파일명을 주면서 cat 명령을 수행을 하든 B라는 파일명을 주면서 cat이라는 명령을 수행을 하든 화면에 출력이 되는 내용은 다 모두 이 A가 가지고 있는 파일의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해주는 이 B라는 파일을 우리는 링크 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 B라는 링크 파일이 하드 링크로 만들어졌느냐, 심볼릭 링크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이 A가 가지고 있는 파일의 내용이 화면에 출력되는 과정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즉, 사용자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B라는 파일명을 통해서 파일을 제어하는 명령, 그 중에 하나인 cat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cat 명령과 함께 제공된 B라는 파일 이름을 주더라도 결론적으로는 A가 가지고 있는 파일의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B가 하드링크에 의해서 만들어진 링크 파일이었다면 직접적으로 이 데이터 블록을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at B 하면 직접적으로 B라는 파일을 통해서 A의 파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내용이 직접적으로 화면에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B라는 파일이 심볼릭 링크에서 만들어진 링크 파일이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A의 데이터 블록을 접근한다기보다는 뭔가 간접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만 이 A의 데이터 블록의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된다.
자, 이렇게 일단은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그림으로 한번 다시 지금 설명드린 개념을 다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파일에 대해서 그림으로 다시 정리를 좀 해보죠. 자, 그림을 함께 보시죠. 자, 아이노드 리스트가 있고요. 뭐 아이노드 번호가 1번에서부터 2002, 2003 뭐 이렇게 많은 아이노드 번호가 보여지고 있고요. 아이노드 번호에는 아이노드 구조체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노드 번호는 각각의 아이노드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각 아이노드에는 파일에 대한 상태 정보, 누가 만들었고 파일의 사이즈는 얼마고 뭐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블록의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아이노드 번호를 알아야만 해당되는 파일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데이터 블록에 접근할 수가 있죠. 자, 데이터 블록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가보면 루트 밑에 홈 밑에 유저 01 디렉토리입니다. 유저 01이라는 디렉토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렉토리는 아이노드 번호와 파일명의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면 땡땡은 상위 디렉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홈 디렉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홈 디렉토리의 아이노드 번호는 100번이고요. 101번 아이노드가 있고 점이네요. 이거는 현재 디렉토리를 얘기하죠. 유저 01. 즉 유저 01이라는 디렉토리의 아이노드 번호는 101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유저 01 안에는 plan.txt라는 파일도 있고요. project.txt라는 파일도 있고 cho.txt라는 파일도 있고 점점점 더 많은 기타 파일도 존재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ca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cat하고 plan.txt라는 파일을 입력을 했다면 루트에서부터 시작하겠죠. 루트 밑에 홈이 있고 홈 밑에 유저 01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저 01 밑에 plan.txt가 있느냐 쭉 찾겠죠. 여기 이제 매치가 되겠죠. plan.txt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파일의 아이노드 번호는 몇 번인가? 자, 요거를 찾아오죠. 파일명은 아이노드 번호를 찾는 과정까지만 사용이 되는 인덱스죠. 실질적으로는 아이노드 번호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아이노드 번호가 찾아졌다면 해당되는 아이노드 구조체 리스트에서 해당되는 아이노드를 찾게 되죠. 이렇게 해서 2002의 아이노드 구조체 안에 있는 그 데이터 블록을 가리키는 포인터들을 제어함으로써 plan.txt 파일에 접근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하나를 더 보죠. cat하고 project.txt라는 파일명을 입력을 했다고 해보죠. 홈 밑에 유저 01 밑에 project.txt라는 파일을 입력을 했다. cat이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대상 파일로. 자, 이렇다면 project.txt라는 파일 이름을 통해서 아이노드 번호를 찾아와야 되겠죠. 역시 2002네요. 자, 그렇다면 요리로 가겠죠. 그리고 2002번의 아이노드 구조체에 있는 데이터 블록 가리키는 포인터를 역시 접근해 갈 텐데 결론적으로 보면 파일명을 plan.txt를 입력을 하든 project.txt를 입력을 하든 모두 다 같은 2002라는 아이노드 번호로 접근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요런 상황이 우리는 하드링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plan.txt라는 원본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하드링크를 만들었다. 이 하드링크의 파일의 이름은 project.txt라고 했더라면 지금 plan.txt로 접근을 하든 project.txt로 접근하든 모두 2002번 아이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 블록에 사용된 명령,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게 이제 하드링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즉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데이터 블록을 찾아가는 것이죠. 해당되는 아이노드 구조체의 어떤 정보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거를 하드링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가 더 있죠. 심볼링 링크 측면으로 보면 여기 2003이라는 아이노드 번호가 있는데 이쪽에서부터 보죠. 자, plan.txt라는 파일을 원본으로 해서 cho.txt라는 파일로 심볼링 링크 파일을 만들었다. 자, 그렇다면 2003이라는 아이노드 번호는 별도로 존재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2003이 가리키는 데이터 블록
다른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겠죠. 엄연히 데이터 블록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각각 다른 파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plan.txt를 원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심볼릭 링크 파일, 캐시라는 명령으로 cho.tct를 수행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 2003이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 블록의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2002번이 가리키고 있는 이 데이터 블록의 내용, plan.txt라는 파일의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완전히 다른 아이노드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이 cho.tct라는 파일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블록 안에 있는 파일의 내용,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cho.tct라는 파일이 가지고 있는 파일의 내용에는 루트 밑에, 홈 밑에, 유저 공유 밑에 plan.txt라는 여기 확장자와 .txt가 빠졌는데요. 이러한 원본 파일의 패스가 이 데이터 블록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접적이라고 심볼릭 링크를 표현을 했었는데, 일단은 심볼릭 링크의 아이노드 번호를 찾아서 데이터 블록으로 접근해 가고요. 그 데이터 블록을 가보면 이러한 원본 파일의 패스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원본 파일의 패스를 기반으로 다시 루트 밑에, 홈 밑에, 유저 공유 밑에 plan.txt라는 파일을 찾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plan.txt는 2000이라는 아이노드 번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2003으로 시작돼서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있는 plan.txt를 마지막으로 찾게 돼서, 그래서 우리는 이 plan.txt의 아이노드 번호를 찾음으로써 다시 여기서부터 2002번의 데이터 블록을 우리는 접근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링크 파일, 하드 링크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아갔지만, 심볼릭 링크와 같은 경우는 가서 데이터 블록을 읽어서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plan.txt 파일의 아이노드 번호를 이렇게 찾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더 하드 링크보다는 좀 더 이렇게 우회해 가죠. 이런 측면 때문에 간접적인 포인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드 링크든 심볼릭 링크든 모두 원본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파일에 해당되는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장점을 주는가, 또는 실제 이거를 유닉스 명령어로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실습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터미널을 띄우고요. 자, 미리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자, 이전의 명령을 설명하면서 사용이 됐던 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링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파일이 될 a.c라는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파일은 캐시라는 명령으로 사용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시라는 명령을 통해서 파일명을 주면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나오고요. 간단하게 a.c라는 데이터 안에는 그냥 데이터라는 내용만 넣어 놓고요. 입력이 다 되면 컨트롤 D를 누르면 끝이 되거든요. 파일의 끝이 돼서 이렇게 프롬프트로 다시 빠져나옵니다. LS를 하면 자, a.c가 끝에 생겼죠. 자, 캐시라는 명령을 통해서 a.c를 살펴보면 데이터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링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전에 설명을 했던 링크라는 기능은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ln이라는 명령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드링크와 심볼릭 링크 두 가지를 살펴봤죠. ln이라는 하나의 명령을 통해서 옵션이 없을 때는 하드링크가 되고요. -s라는 옵션이 있으면 심볼릭 링크가 됩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면서 요 위에 있었던 아직 언급하지 않았던 카피나 RM에 대한 것도 같이 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ls-i 옵션을 줘보겠습니다. l과 함께 l은 리스트 형태로 파일의 정보를 보여주죠. i는 i노드도 함께 보여줍니다. 가끔가다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의 타겟 파일, 원본 파일이죠. a.c 지금 i노드가 13119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 시스템에서는 유일한 식별자가 되겠죠. 이 i노드 번호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a.c라는 이름으로 cat a.c 입력했다. 사용자는 파일명으로 접근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커널은 h.c라는 파일을 통해서 이 1114라는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파일 목록 중에서 이 파일명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요 아이노드 번호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아이노드 번호가 가리키고 있는 아이노드 구조체 안에서 h.c를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해당되는 명령에 파일과 관련된 명령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링크를 사용해 보기 전에 카피라는 명령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는 파일을 복사하는 것이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제가 설명할 내용은 크게 없고요. a.c라는 파일을 원본으로 해서 b.c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카피란 것이죠. ls-i 옵션과 함께 계속 쭉 써보겠습니다. 자, a.c의 아이노드 번호는 131198이고요. b.c의 아이노드 번호는 131200입니다. a.c와 b.c 이 두 개의 파일이 아이노드 번호가 다르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파일은 다른 파일이고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파일이 되겠죠. 일단 다른 파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캣으로 a.c를 살펴보거나 b.c를 살펴보거나 모두 같은 내용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은 당연한 것이죠. a.c가 가지고 있는 파일의 내용을 원본으로 해서 b.c에다가 카피를 했기 때문에 같은 파일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자, 이 부분은 시작점의 초기 파일이 같을 뿐이지 데이터 저장 공간은 완전히 다른 각각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b.c에다가 파일 내용을 더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c에다가 여기에 1-10.txt라는 파일을 어펜드 시켜보도록 하죠. b.c에 자, 이전에 배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캣으로 b.c를 살펴보면 자, 이제 달라졌죠. a.c는 그냥 데이터라는 내용만 들어있는데 b.c에는 이렇게 1-10.txt가 가지고 있던 내용이 어펜드가 됐습니다. 처음에 초기에는 같은 파일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장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내용으로 어펜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당연한 얘기지만 링크를 위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카피라는 명령도 함께 살펴보면서요. ls-il을 했는데 이전에 a.c를 원본으로 해서 b.c 카피된 파일이 있었고요. 둘은 아이노드 번호가 달랐고 보여지는 데이터는 같았지만 파일에 변화를 준 후에는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게 링크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카피를 좀 다른 측면으로 좀 설명을 해본 것이고요. 그러면서 카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링크를 해보도록 하죠. ln이라는 명령과 함께 a.c라는 원본 파일을 가지고 c.c로 링크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하드링크죠. 자, ls-il을 해보자. 자, a.c 131198이라는 아이노드 번호를 가지고 있고요. c.c 링크 파일 131198이라는 아이노드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a.c와 c.c는 동일한 아이노드 번호를 가지고 있죠. 자, 이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접근하는 명령 중에 하나인 캣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a.c라는 파일을 제공을 하든 c.c라는 파일을 제공을 하든 모두 같은 데이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카피에 의해서 생성된 b.c 파일을 또는 a.c 파일을 우리가 캣이라는 명령으로 볼 때와는 다른 것이죠. 파일명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131199 파일이라는 아이노드 번호를 접근을 통해서 그 이후에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파일과 관련된 명령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아라는 명령을 통해서 a.c, c.c 같은 것이죠. 자, 파일의 변화를 줘보도록 하죠. 똑같이 캣이라는 명령으로 1-10.txt를
어펜드를 시켜보겠습니다. A.C에다가 해보죠. 어펜드 시켰습니다. 캣으로 A.C를 살펴보고요. 자, 이렇게 어펜드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C.C를 또 살펴보죠. 역시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겠죠. 모두 같은 저장 공간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드링크입니다. 자, ln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제는 심볼릭 링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MC를 원본으로 할 거고요. 하드링크된 d.c라는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il을 해보고요. 잘못했죠? ls-il. 자, a.c라는 파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131198이라는 아이노드 번호를 가지고 있고요. d.c를 보죠. 뭔가 좀 표기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d.c는 h.c를 가리키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지금 되어 있죠. 심볼릭 링크를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d.c는 아이노드 번호가 131201입니다. h.c는 131198. 완전히 카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아이노드 번호를 가지고 있죠. 아이노드 번호가 다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캣으로 A.C를 살펴보든 D.C를 살펴보든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캣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어펜드를 시키지 않고요. 1-10.tx라는 데이터를 어펜드를 시키지 않고 그냥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죠. A.C로. 자, 보면 데이터라는 값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다시 1부터 10의 내용이 들어가겠죠. 자, 엔터를 치고 캣으로 A.C를 봤습니다. 역시 데이터가 없어졌죠. 1-10.txt가 새롭게 들어간 것이죠. 출력 재지정을 통해서. 자, 이번에는 캣으로 카피 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아이노드 번호를 가지고 있는 D.C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노드 번호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장 공간도 다르겠지만 D.C는 HMC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모아라는 또 다른 명령을 통해서 보죠. D.C, H.C 자, 모두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전의 이론에서 설명을 할 때 이 D.C의 파일의 내용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D.C는 H.C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표시가 표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D.C는 심볼릭 링크 파일이라는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 파일의 내용에도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원본 파일인 H.C의 파일에 패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파일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심볼릭 링크를 간접 포인터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었고요. 하드링크는 아이노드 번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HMC든 C.C든 동일한 동등한 파일인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아이노드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심볼릭 링크, 하드링크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걸로 이해가 되고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해야 되느냐, 언제 하드링크를 써야 되느냐, 심볼릭 링크 써야 되느냐는 본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한번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하면서 쭉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예전에 우리가 ls-l을 했을 때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거든요. 파일의 종류를 나타낸다. 첫 번째 바이트. 그 다음에 파일의 접근 권한을 나타내고요. 누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소유 그룹은 어디고, 접근했던 시간이라든가 파일명, 사이즈 이런 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여기에 있는 요 두 번째 필드 1, 1, 1, 1, 2, 1 뭐 요 값,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드렸었습니다. 이제 설명을 해도 설명을 해드릴 준비가 됐는데요. 요 숫자 두 번째 필드에 있는 요 값은 링크 카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링크 카운터. 여기서 링크라는 거는 하드 링크가 있고 심볼릭 링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뭔가 링크가 된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의 링크 카운터는 하드 링크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는 이전에 A.C를 기반으로 해서 C.C라는 하드 링크를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131198, 131198 모두 같은 아이노드 번호를 가지고 있죠. 동일한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파일명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다른 디렉토리에 있다면 파일명까지 같으면서 아이노드 번호도 같을 수가 있겠죠. 해당 패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파일명도 같을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어쨌든 A.C나 C.C는 같은 파일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아이노드 번호가 같기 때문인데, 링크 카운터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아이노드 번호를 가지고 몇 개의 파일이 존재하는지, 동일한 아이노드 번호를 갖는 파일이 몇 개인지 그 숫자를 나타내주는 값입니다. 지금 A.C와 C.C, 요 131198이라는 아이노드 번호는 두 개의 파일이 아이노드 번호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죠. 두 개죠. 그래서 2라는 값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른 파일들, 이전에 명령을 설명하면서 사용했던 파일들 하나죠. 지금 요 아이노드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파일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링크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ln A.C를 E.C라고 하드링크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3이 되어야 되겠죠. 자, A.C 131198이라는 값이 있고요. 이제 요 아이노드 번호는 3번 사용이 되고 있죠. 어디에서? C.C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든 E.C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죠. 이렇게 두 번째 파일 ls-l을 했을 때 나오는 요 정보는 링크 카운터의 개수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만약에 rm이란 명령으로, rm은 파일을 지워준다고 그랬는데요. E.C를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31198이라는 아이노드 번호는 사용 중이지 않은 것으로 반납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지금 A.C와 C.C 두 개가 더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E.C라는 파일은 지워지지만 ls-il을 해보면 E.C는 없죠. 없어야 되겠죠. 자, A.C를 보면 있고요. C.C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 카운터를 보죠. 1이 줄었죠. 자, 이렇게 rm이라는 거는 파일을 삭제하는데 내부적으로 파일이 삭제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링크 카운터가 1이 감소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파일을 삭제할 때 기존에 이 삭제되는 파일이 가지고 있던 링크 카운터에서 2를 뺍니다. 원래 3이었죠. 3에서 2를 빼면 2죠. 2라는 것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아직 요 아이노드 번호가 더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데이터 블럭이라든가 아이노드 번호가 반납이 되진 않고요. 그대로 존재하죠. 다만 링크 카운터만 1 감소될 뿐입니다. 만약에 이 원본 파일이 삭제되는 파일이 가지고 있던 링크 카운터에서 1을 뺐는데 값이 0이다. 자, 그렇다면 더 이상 요 파일이 가지고 있는 아이노드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파일이 가지고 있던 아이노드 구조체라든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 블록이라든가 모두 다 사용 중이지 않은 것으로 반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링크 카운터에서 1을 뺐는데 0였다. 그런 경우에 반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링크 카운터는 이런 측면으로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일 관리와 관련된 명령들 쭉 살펴봤는데요. 파일의 내용을 살펴보는 명령들, 그리고 파일을 이동하거나 카피하거나 삭제하는 명령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윈도우즈에서는 살펴볼 수 없었던 링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파일 관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파일과 관련된 다음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